네, 새해 대낮에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이던 제1야당 대표가 습격당했다는 소식. 아침부터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부 장용욱 차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.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 기자, 오늘 피습 현장에 기자들도 많았을 텐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봉화마을을 찾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부산 가덕도를 거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계획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일정을 따라갔던 기자들이 이 피습 상황을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. 이 때문에 사건 소식도 피습 직후부터 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찰 40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막은 겁니까? 네, 아마도 관련 규정상 이 대표가 이 경찰의 밀착 경호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주로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됐던 경력들이었습니다. 특히 피의자가 이 지지자를 가장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는 걸 막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. 이 관련 규정상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 선거 14일 전부터 이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해 별도의 신변 보호팀을 운영해 왔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이 조기에 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자, 근데 선거 때마다요, 크고 작은 정치 테러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커터칼 테러가 있었고 쇠망치도 등장했었는데, 자,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지난 2006년 5월에 서울 신촌에서 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 괴한이 흐드른 흉기에 얼굴을 피습당한 사건이 이 대표적인 정치 테러로 꼽히고 있습니다. 또 지난 대선 이틀 전에도 이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역시 신촌에서 지원 유세를 하다 이 한 유튜버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아 부상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이 같은 정치 테러는 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이 모든 폭력이 마찬가지지만 또 이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폭력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이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여야의 명운이 걸린 이 올해 총선이 이것 때문에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오늘 피습이 있으면서요, 정치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제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과 윤석열 대통령 주최로 내일로 예정된 신년 할애에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. 또 매주 두세 차례씩 잡혀있던 이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. 또 이번 주에 잇따라 예고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선언과 비명계 모임이 원칙과 상식의 최후 통첩도 일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.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비명계가 탈당이나 이 신당 창당 계획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. 또 국민의힘도 당분간은 이 대표를 향한 직접 비판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레쯤 이 정부로 이송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, 또 그리고 9일로 예정된 이태원 특별법 처리 여부 같은 이 여야 갈등의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정치권 상황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잘 들었습니다.